여기는요 호수공원에 가는 길입니다. 자, 저 웅장한 건물이 보이시죠? 이게 정부 청사입니다. 이게 다 보이는 것처럼 공중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저 위에가 다 공원이에요, 공원. 자, 이제 신호가 나올 것 같아요. 갑니다. 자, 저 공중에 보이시죠? 공중에 저기 공중만 지금 4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또 짓죠, 그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또 뭘 짓고 있습니다. 저기 다리 짓는 건가? 다리? 다리 짓는 것 같아요. 다리를 건너다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다리냐 하면은 금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입니다. 금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그 가로지르는 다리를 중앙에다가 원을 만들어서 동그란 모양으로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다리가 똑바로 직선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동그란 모양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 1.5배 이상 더 걸어가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그랗게 생겼어요. 지름의 길이가 있으면 원둘레는 지름의 3.14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지름에다가 동그랗게 가려면 반원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3.14의 반이에요. 반지름 곱하기 3.14인 거지. 그러면 지름에다가 얼마를 곱한 겁니까? 3이라고 잡고 1.5를 곱한 거죠, 그죠? 그러면 1km를 가야 되는데 1.5km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동그란 모양으로 다리를 건너는 거죠. 돈이 몇 배냐 하면 3.14배가 들어요, 건설비가. 다리의 건설비가 그냥 하나 만드는 것에 3.14배. 그냥 직선으로 쭉 가는 길이에 3.14배죠. 동그랗게 다리를 만들면 3배 드는 거예요. 10억 가지고 만들 거를 30억 들여서 짓는 거예요. 그 다리를. 효용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술적인 가치? 근데 그 다리를 이용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호수공원 안쪽이고요. 여기에 이제 차들이 막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여기가 차 없는. 그래서 저는 뭐 여기 길 옆에다 잠깐 세워볼 거고요. 뭐 다 세웠는데 주차 위반일까? 모르겠네. 뭐 여기 옆에 공원이니까 다들 이렇게 세워 있으니까 저도 여기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는 끄고. 제가 오늘은 호수공원에 놀러 왔습니다. 세종 호수공원에 놀러 왔고요. 아직 사람들이,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없는데 조용한 데 와서 찍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사람들이 다니니까 좀 창피해요. 저 앞에 지금 분수대가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이따가 내가 저리 가도 되겠죠? 근데 해가 좀 있으면 넘어갈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게 있네요. 오늘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저 앞에도 분수대 있다.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을 올렸을 때 한 분이 그 창의사고력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집에서. 학교에서는 창의사고력이 없잖아요, 그죠? 없는 건 아닌데, 창의사고력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뭐 이렇게 과정으로 정해져 있진 않죠. 원래 창사는 그렇게 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창의사고력은 그렇게 과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어디 학원에 가면 학원에 있죠, 그죠? 학원에 뭐 C땡땡 학원이나 그 다음 또 어떤 학원 있죠? 뭐 교재도 좀 있고, 창사를 공부하면 실력이 느느냐 하면 는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공부하면 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기 때부터 그 사고력이 키워지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키워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학원에 다니고 그러면서 사고력을 키울 수도 있죠, 그죠? 학원에 다니면서 사고력을 키울 수도 있고, 학원 말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학원 말고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놀았던 건데요. 수수께끼 책을 보는 거예요. 수수께끼 책을 보면서 친구랑 서로 내고 웃고 즐기고 그러면서 수수께끼 책을 많이 봤는데요. 그거는
비판적인 사고력과 창의력 동시에, 두 가지를 동시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생각으로 하는 문제 해결 능력까지 다 키워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게 재밌어요. 재밌어. 그게 재밌잖아. 그게, 그죠? 여러분 어때요? 재밌겠죠? 그게 아이들이 같이 하면. 그래서 그것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의력,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서 그건 어릴 때 해야 됩니다. 어릴 때 책을 읽고 이해한 시기가 막 지났을 때, 적어도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정도, 거기에서 이제 좀 재미도 느끼고 그러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5, 6학년 되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뭘까? 학원에 보내는 게 제일 많은 방법이죠. 그죠? 학원에 보내는 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 방법에 가장 좋은 것이 학원이다, 뭐다, 좋은 선생님이다, 과외다, 학습지다, 온라인 교육이다, 갖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거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서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수께끼 책을 열심히 보시면, 수수께끼 책을 보면은 엄청나게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제가 제시하는 것 중에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수수께끼 집을 다룬다, 아니면 학원에 다닌다,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착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사고력이 늘고 창의력이 는다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검사입니다. 검사. 엄마나 아빠가 과제를 검사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은, 그거는 애가 이제 검사를 하지 않는 순간부터 이제 열심히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돌봐주고, 잘했으면 칭찬하고, 잘못했으면은 잘못한 걸 지적하고, 잘못한 걸 지적하는 거를 또 싫어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 자존감을 떨어친다는 거나 기죽인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잘못한 걸 야단치는 거 가지고 기죽으면 그건 애가 벌써 이미 틀려 먹은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아이가 정상적이지, 잘못한 걸 뭐라고 했다가 기죽어서 이렇게 죽어 있는 거,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져, 기죽어서 이렇게 울적해져 있고 이렇게 소심해져 있고, 이런 아이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이미 자존감은 이미 잃은 거거든요. 그래서 남이 야단치는 것보다는 부모가 직접 야단치는 게, 잘못된 걸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교육적으로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많죠.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집에 그 애들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집에 그 아이들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는 불을 봐도 뻔하지만, 본인들이 모르는 걸 어떻게 얘기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나 붙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내 얘기가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괜히 싸움만 하고 다툼만 생기죠. 안 먹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뭐해요. 채널을 보는 구독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채널에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봐도 소용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미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 게임을 하고 이상한 재미난 영상을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보고 인생이 중요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 나중에 네 인생이 성공된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안 먹힐 테니까. 안 먹히는 사람한테는 하나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내 자식이 그렇게 안 먹히는 사람이 되지 않게끔 자라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잘못된 걸 지적을 해주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알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지적이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죠. 와,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경치가. 그리고 세종시의 이 나무들은 아직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잎사귀도 조금밖에 없고 꽃도 조금밖에 안 펴요. 예.
자, 점점점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더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던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그죠? 창의력,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나이는 3학년, 4학년 정도가 가장 좋다. 이것은 이제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게 아닌 집에서 놀이로 하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3학년, 4학년, 물론 1학년, 2학년 괜찮아요. 1학년, 2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때까지 괜찮죠. 공부의 양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되니까 다른 공부도 하면서 이런 거를 하기가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어서는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에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그 문제를 푸는 것도 좋고요. 창의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 자꾸 만나야 됩니다. 새로운 풀이법을 만나고. 그래서 수학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학년이 되면 이제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게 하면 좋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풀기. 한 문제를 푸는데 답 나오면 끝.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 푸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풀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푼다는 것은 되도록이면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그래서 목적을 정해놓은 게 좋습니다. 이 문제를 3가지 방법으로 풀어라, 이렇게 과제를 주는 거죠. 근데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볼 거야 아마. 3가지 방법에 종류가 다른 3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라 그랬을 때 아이가 그 문제를 첫 번째 방법, 2번째 방법, 3번째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런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죠? 아니, 문제집 한 권을 빨리 풀어야 되는데 한 문제를 가지고 뭘 3가지 방법으로 풀어? 응? 그렇게 하는데 그럼 문제를 많이 못 풀잖아. 많이 못 풀지만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푸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생각하는 습관 없이 문제를 푸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3가지 방법으로 풀기, 이런 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 못하면 그냥 선행학습 시키고 그냥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행해봤자 2번, 3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번밖에 못해요. 그게 좋은 방법이 못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을 자꾸 습관화시키고, 어떤 기간을 텀을 두고 하는 반복이 잃어버리는 걸 습관화시킵니다. 자전거를 잘 타기 전에 끝나면 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 자전거를 타면서 잘 탈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연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시간이 지나도 덜 잊어버리죠. 그리고 자전거에 앉아 있으면 조금만 타보면 금방 다시 몸에 배에 있어서 이게 떠올라 납니다. 방법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걸 똑바로 배우지 않고 자전거 탈 줄 안다, 끝. 자, 이번에는 롤러브레이드를 배우자. 롤러브레이드 배우고 할 줄 안다. 자, 이번에는 뭐 다른 걸 배우자. 이렇게 해서 배우면 배우는 양은 많지만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특히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이거는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배우려고 할 줄 알 때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짧은 시간에 공부하고 복습하고 익히고 심화 문제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풀기로 또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단계를 넘어갈 때랑 그냥 아는 건 다 압니다. 사실은 똑똑한 애들은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4학년 거 가르쳐도 알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5학년 거 가르쳐도 알아요. 아는 거는 그 순간에는 다 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예? 바보가 아닌 이상 다 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 애가 되게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또 사람들이 막 오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들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군요. 유튜버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막 힐끗힐끗 보고
저 새끼 왜 혼자서 쫑얼거리고 있어. 쉽지 않습니다. 자꾸 돌아보게 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저는 좀 더 여기를 보다가 그러고 가겠습니다. 저